싱가포르의 국보로 불리는 고 리콴유 초대 총리의 차남이죠. 리셴 양이 최근 영국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리콴유 초대 총리는 오늘날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청렴하고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만든 인물로 큰 존경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은 리콴유 싱가포르 초대 총리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명 이 왕자의 난 스캔들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정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리셴 양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자리에서 그 싱가포르 뉴스 다뤄본 게 이번 처음인 것 거의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예. 싱가포르가 워낙 안정적인 국가여서 내부 갈등 이런 뉴스들을 거의 듣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아마 이 리셴 양을 계기로 해서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리셴 양은 1957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이제 67세입니다. 네. 근데 고 리콴유 초대 총리의 막내 아들이에요. 네. 리콴유 초대 총리가 2015년에 작고를 했는데 이남 일녀를 뒀습니다. 맏아들이 리셴 룽 전 총리이고 네. 그 둘째로 딸이 있고 막내 아들이 이제 리셴 양입니다. 네. 영국과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마친 이후에 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준장으로 전역을 했고 그 이후에는 통신사 뭐 최고 경영자 등 다양한 회사 공공기관에서 일했습니다. 네. 형 리셴 룽은 사실 일찍 정치를 참여를 해서 네. 이제 정치인이 됐는데 리셴 양은 사실 경영인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나이 이제 63살 때인데요. 네. 이때부터 형 동생 간의 정치적인 갈등이 본격화됐죠. 예, 어쨌든 이 두 아들들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된 데는 아버지의 후광이 아무래도 네, 맞아요. 예, 있었을 텐데 또 왜 이렇게 갈등이 벌어진 건가요? 이 리셴 양이 선택한 정당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에 7월에 싱가포르에서 조기 총선이 치러졌거든요. 네. 근데 이 총선을 앞두고 이 리셴 양이 야당에 이제 입당을 한 거예요. 네. 전진 싱가포르 당인데 그러면서 형 리콴유와 자신의 아버지가 창당한 이 인민행동당의 저격수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리셴 양도 인민행동당의 당원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당적을 바꾼 거죠. 그러면서 조기 총선을 앞두고 여러 이제 캠페인에 참여를 해서 인민행동당이 뭐 길을 잃었다. 인민행동당이 초대 총리 리콴유가 제시했던 여러 비전 등 건국의 이념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있다. 라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 국회의원 후보로 직접 나서지는 않았는데 그때 또 이유가 나름 납득할 만했습니다. 이 싱가포르 정치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이슈 그러니까 이제 리콴유 집안의 정치인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어쨌든 리셴 양의 활약 덕분이었는지 이 2020년 조기 총선에서 네. 집권 인민행동당의 성적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물론 제1당지를 유지하기는 했는데 득표율이 61%로 과반을 조금 넘긴 이런 득표율을 기록했고 특히 야당 노동자당이고 5년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는 의석수가 6석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4석을 더 늘려서 10석을 차지했는데 이게 뭐 싱가포르 의정사상 야당의 의석수가 두 자릿수로 늘어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당의 패배 이렇게 평가를 받았죠. 네. 총 의석수가 몇 석인가요? 그럼 93석입니다. 93석. 네. 그래서 야당이 10석. 네. 거의 여당 그렇죠. 이 약간 뭐 여당의 좀 너무, 제1권 예. 제1당으로서 독점이 아닌가?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그만큼 이 집권 여당에 대한 싱가포르 국민들의 지지가 탄탄해 왔다라고 앞으로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선거제도 특히 이 국회의원 선거법이 네. 집권 여당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덕분도 컸습니다. 네. 싱가포르 국회의원은 임기가 5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선출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그중에 네. 이제 가장 많은 의석이 지역구 의원이에요. 지역구 의석 수가 87석인데 이게 또
단일 선거구하고 집단 선거구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단일 선거구는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거고 네. 집단 선거구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이제 제1당이 된 당이 4석이나 또는 6석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 이게 훨씬 더 의석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군서정당한 데는 이제 불리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이 이제 표를 많이 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면서 꾸준히 제1당의 지위를 누리는데 이제 뭐 그러네요. 유리한 네.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도 자체가. 네, 제도 자체가 네. 그렇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었던 것도 아. 사실은 큰 이유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첫 번째 그룹이 지역구 의원이고 네. 두 번째 그룹은 두 번째는 이제 무선거구 의원들이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당선자가 9명 이하일 경우에 이제 가장 득표율이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야당 후보한테 이게 이 의석이 또 가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일종의 석패율 제도라고 그러네요. 해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 전문가들을 이제 이 국회에 이제 입성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지명직 의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것도 역시 9석인데 이 무선구나 지명직 의원들은 좀 정치적인 권한이 좀 다릅니다. 지역구 의원들과 달리 네. 뭐 아주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내각 불신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법안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투표권이 없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2020년에 있었던 조기 총선에서 야당이 지금 10석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네. 6석이었다가. 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2020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네. 코로나 팬데믹이 아주 그때 그렇죠. 강타를 했습니다. 싱가포르도 네. 역시 타격이 컸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상 최악의 경제 침체 전망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고질적인 소득 불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싱가포르는 좀 이미지가 딱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말 세계 최고의 뭐 경쟁력을 가진 국가 네. 또 뭐 안정되어 있고 법치가 네. 탄탄한 국가 이렇게 이미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또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통치 방식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또 국가주도 자본주의에 따른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다는 게 또 사실이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여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제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국가가 뭐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피로감, 회의감 이런 것들이 최근 한 10년 사이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서 아주 아주 더 높아졌던 것 같고요. 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너무 과다한 능력주의 또 뭐 경쟁 또 사회 계층 간의 이동성이 점점점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인 이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아마 2020년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제는 선진국에 맞는 민주주의, 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좀 이제 발전해야 허용해야 된다. 되지 않냐, 아. 발전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그 당시에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군요. 싱가포르 총리가 리셴룽에서 40대 로런스 웡으로 바뀌는데 2020년 총선 이 결과가 영향을 그럼 좀 미쳤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다고 네, 봐야죠. 네. 근데 리셴룽은 본인이 70세가 되는 2022년 이전에 자신은 정계에서 은퇴하겠다,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강력한 이제 지지를 받는다면 이런 후계자 구도를 이제 현실화해서 2022년 전에 본인은 은퇴하겠다 이런 계획을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내놓았는데 총선에서 사실 그만큼의 지지를 받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후계 구도도 이제 이미 유력시됐던 부총리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본인의 이 후계 구도를 마련하는데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로렌스 웡 당시 재무장관이었는데 총리로 네. 이제 취임을 하면서 리콴유 가문 시대가 이제 끝났죠. 그러네요. 예산보다 어쨌든 2년 정도 늦어진 거는 총선 결과에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리셴룽은 선임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선임 장관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선임 장관은 총리나 부총리를 역임했던 관료들이 이제 퇴임 후에 이제 맡고 있는 직책인데요. 네. 뭐 리콴유 초대 총리 또 2대 총리는 고첩동 네. 또 리셴룽 이렇게 다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행정부 내에서는 총리, 부총리 다음으로 권력 수준이 3이라고 하는데 네. 뭐 전직 총리가 장관을 하게 되면 사실상 상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늘 나오곤 하죠. 예. 사실 이 막내 아들 리셴 양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뭐 영국에서 지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2022년에 영국에 와서 영국에 망명 신청을 했다. 그리고 영국은 내가 박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또 박해받을 위험에 처했다는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보고 네. 싱가포르에 안전하게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망명 신청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또 최근에 영국 언론 가디언하고도 또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고국인 싱가포르가 아주 발전된 경제 번영을 이룬 국가이긴 하지만 네. 사실 정부가 굉장히 억압적이다. 그런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정부 비판하네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 싱가포르가 여러 가지 법치주의로 강력하게 하고 시행하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가끔 태형으로 뉴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태형이요. 태형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 호주였던가요? 호주의 네. 청년이 마약을 들여오려다가 체포가 됐고 호주 정부가 강력히 이걸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네. 공개 태형을 했었죠. 공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태형을 집행해서 21세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는 뭐 이해는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좀 어두운 면에 대해서 리쿠안유 초대 총리의 집안 사람 아들로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는 건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또 무기 거래, 검은 돈, 마약 또 암호화폐 이런 문제에서 싱가포르의 역할을 좀 더 세계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는데 마치 이 얘기는 이런 부분에서 싱가포르가 모종의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보여지죠. 근데 이 리셴 양은 사실 형과 갈등을 처음 불거지게 된 거는 2015년 아버지 리쿠안유가 이제 서거를 하면서 이제 사망하면서 사저 철거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거는 리쿠안유 초대 총리가 작고하시기 전에 나의 사저를 이제 사저가 있는데 사저를 이제 철거하고 그 지역을 뭐 새롭게 개발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리셴융 형인 리셴융 당시 총리가 그 아버지의 유언을 집행하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으로 뭐 이걸 아버지를 우상화하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 형제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하게 벌어졌고 그것이 결국에는 2020년 총선 때 이 리셴 양으로 하여금 집권당이 아닌 야당에 이제 입당을 해서 반 집권 여당 활동을 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 유언이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리쿠안유의 사전은 1950년대부터 이제 이 가족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집권 여당 현재 집권 여당이 인민행동당을 이곳에서 이제 창당 회의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싱가포르 뭐 독립 또 정치적인 이 발전을 위해서 초대 총리가 해왔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리쿠안유는 2011년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이 죽은 다음에 사저를 허물어라. 그리고 인근 지역 개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리셴 양과 그의 누나인 리 웨이링은 이 리셴 융이 총리 재임 기간 동안에 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우상하면서 사저 철거를 미루고 있다라고 맹비난을 했어요. 근데 또 실제로 리셴 융 당시 총리도 이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아버지 사저를 남기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유언을 집행하지 않을 듯한 그런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 리셴 양이 여기에 대해서 소송도 제기하고 이러면서 법적 싸움이 벌어지면서 그 와중에 자신이 여러 가지 정치적을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페이스북에 또 올렸는데 한도 내에 자신이 법적 한도 내에서 이 유언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신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다시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총리 바뀌었는데 지금 그럼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지난 2018년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회의가 열렸었는데 장관급 회의가 열렸었는데 이때 뭐 이제 원칙적으로 이걸 일부 공간만 보존할 것인가, 아니 다 철거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안건을 놓고 회의를 가졌고 결정은 하지 못했는데 네. 뭐 지난 5월에 이제 6월에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또 어떤 네. 선택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싱가포르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